지난번에는 내 치아가 흔들릴 때 그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똑같이 치아가 아니라 임플란트가 흔들릴 때 과연 그 원인이 무엇,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은 이게 천년만년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임플란트도 결국에는 그냥 건강한 치아가 새로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한 치아가 생겨도 이거를 관리를 잘 못 해주시고 계속 질기고 단단한 거 식사를 하신다면은 빨리 탈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 해주시고 좀 조심조심해서 사용해 주신다면은 아주 오래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임플란트의 수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술자가 어떻게 퀄리티 있게 수술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임플란트를 어떻게 관리하시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짧을 수도 있고 아주 상당히 오래, 거의 평생 가까이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다가 임플란트도 탈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임플란트가 탈이 나게 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임플란트의 흔들림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는 언제 흔들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임플란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임플란트는 그 치아로 따졌을 때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또 임플란트의 기둥, 픽스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의 머리 역할을 해주는, 실제로 씹는 역할을 담당하는 임플란트의 머리, 크라운이라는 것이 있고, 임플란트의 뿌리와 임플란트의 머리를 연결해주는 다른 부품이 있어요. 그 부품을 우리가 임플란트의 목, 어버트먼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임플란트를 수술을 하는 이유는 잘 씹기 위해서죠. 임플란트 기둥을 너무 예쁘게 잘 심어 놓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게 수술을 해야 하지만 임플란트를 예쁘게 심기 위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임플란트의 머리에 집중을 해볼 거예요. 임플란트의 머리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여러분들이 식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임플란트의 머리는 뭐와 연결이 될까요? 임플란트의 머리를 뿌리와 바로 연결하고 싶지만 그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이에 임플란트의 목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임플란트의 머리와 임플란트의 목은 접착제로 서로 붙여놓게 됩니다. 일단 여기가 첫 번째 연결고리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임플란트의 목은 임플란트의 뿌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이 사이에는 작은 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작은 나사가 들어가서 임플란트의 목과 임플란트의 뿌리를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플란트의 기둥은 임플란트의 뼈와 직접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둘 사이는 임플란트 표면과 뼈 사이에 직접적인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을 하게 될 임플란트의 머리는 뼈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뼈와 기둥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그리고 기둥과 목 사이에 나사를 통한 연결, 그리고 목과 머리 사이에 접착제를 통한 연결, 이렇게 세 가지 연결을 통해서 힘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가 흔들렸다 라는 말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부분이 탈이 났다 라는 말이 되겠죠. 첫 번째로 제가 간단한 경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깊은 곳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머리에 가까운 곳에서 탈이 날수록 이걸 처리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첫 번째, 임플란트의 목 부분과 임플란트의 머리를 연결하는 이 접착제가 살살살살 녹을 수가 있어요. 접착제도 영원하진 않기 때문에 씹는 힘내 우리 저작 습관이나 어떤 음식을 드시느냐에 따라서 이 접착제가 녹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착제가 녹으면 당연히 이 결합이 깨질 테니까 이 치아가 끄덕끄덕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게 되겠죠. 뭔가 들썩인다 라는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일 간단한 경우죠. 치과에 방문하셔서 이 머리를 잠깐 빼낸 다음에 안쪽을 청소하고 새로운 접착제로 강력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임플란트의 목과 임플란트의 뿌리를 연결하는 작은 나사였습니다. 이 작은 나사는 별다른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사예요. 근데 힘을 계속 받다 보면은 이 나사가 반대 방향으로 스르르르 풀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다 보면 어느샌가 이 뿌리와 목 사이가 들떠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 경우는 치료 방법은 간단할 수도 있고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흔들림을 느끼고 바로 치과에 오신다면 치료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살짝 열고 그 안에 나사를 다시 조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흔들리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아, 내가 아프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쓰지 뭐 라고 계속 쓰시다 보면은 어느샌가 안쪽의 나사가 휘고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가 휘고 부러진 상태에서 오시면은
이 나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나사를 제거를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운이 좋게도 나사가 쉽게 제거가 된다면은 새로운 나사를 넣어서 잘 조여주면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운이 좋지 않게도 나사가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사만 쏙 빼내면 우리가 이 임플란트 뿌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나사를 빼내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보니 이 나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뿌리 전체를 다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 뿌리를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 뿌리를 다시 심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임플란트 재수술이 되겠죠. 그러니까 흔들림이 느껴진다 라고 하면은 빨리 오셔야지 이를 키우지 않고 간단하게 치료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가 뼈와 연결되는 마지막 연결고리, 임플란트 뿌리와 임플란트를 둘러싼 뼈 사이에 결합이 깨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치아가 끄덕끄덕 움직이게 되는데 약간의 통증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튼튼하게 임플란트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 임플란트 뿌리가 탈이 난 것이니까 이 기둥을 제거를 하고 새로운 기둥을 다시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재수술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어쨌든 임플란트가 흔들린다 라는 이 사실 하나에서도 사실은 치료 방법이 그 원인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시기보다는 흔들렸다 라는 느낌이 나신다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그 유지 보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흔들릴 때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아주 큰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흔들릴 때 통증이 느껴진다? 시큰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은 조금 일이 복잡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병원에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